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오늘은 1907년 공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7년 10월에서 11월 초까지 6주 동안 뉴욕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말하는데요. 1910년 초 미국은 완전히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당시 주가는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50%나 폭락하고 은행과 신탁회사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 은행, 증권회사, 기업들이 파산해 실업자 수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게 되었죠. 1907년 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지진이 위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미국 고객들에게 엄청난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량의 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유출되자 잉글랜드 은행은 대응책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금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에서는 통화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설상가상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수확물 매입을 위한 계절적인 현금과 신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통화량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최종 충격은 니커버커 신탁회사의 파산입니다. 니커버커 신탁회사는 남에게 위탁받은 부동산 혹은 주식, 채권 등 신탁자산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신탁회사였는데요. 주요 고객이었던 유나이티드 구리회사 때문에 파산하게 됩니다. 니커버커 신탁회사의 파산으로 1907년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월스트리트는 아부기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유나이티드 구리회사의 소유자이자 뉴욕의 한 은행장이었던 오거스터스 하인츠는 일종의 주가 조작을 통해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허나 하인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구리회사는 시장의 신용을 잃게 되어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츠와 연계되어 있다고 소문난 수많은 은행과 신탁회사에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납니다. 특히 니커버커 신탁회사의 예금 인출이 쇄도하여 10월 22일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니커버커 신탁회사의 영업정지 소식은 순식간에 금융권으로 확산되며 신탁회사는 물론 전국 은행의 예금 인출이 쇄도하게 됩니다. 통화량이 부족한 상황에 뱅크런까지 겹치게 되자 패닉 현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은행권 발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금융공황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예금 인출이 쇄도한다 한들 은행권 발행이 가능했다면 그 충격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서의 은행권 발행 제도는 매우 경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1863년 연방은행법에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채권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새로운 은행권을 제공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 채권을 구입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은행권을 인쇄해주는 통화감독청에 제출해야 했고, 은행권 발행도 정부 채권의 액면과 동일한 금액만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하로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는 현금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마다 캐나다 은행의 은행권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금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현금을 공급할 수 없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금융위기가 빈번했었고 그중 가장 심했던 것이 1907년 공황입니다. 1907년 공황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재무부 장관인 조지 B. 코텔류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3,5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특별 지원했습니다. 또 당시 금융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개인 투자자 JP 모건도 월스트리트에 특별 자금을 투입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뉴욕 증시는
힘겹게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모앤슬라이 증권사가 파산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때 모건은 모앤슬라이도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모건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법적 면책까지 받아내며 당시 모앤슬라이가 담보로 잡고 있던 테네시 석탄 철강 회사 지분을 매입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불은 진압되어 금융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 1908년 2월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게 됩니다. 1907년 공황 이후 어떤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공황 극복에 JP 모건 개인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와 함께 관계자의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황이 일어날 때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나라의 통화정책을 컨트롤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8년 5월 엘드리치 브릴랜드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공황에 대한 조사와 금융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통화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1913년 연방준비법이 제정되고 1914년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됩니다. 1907년 공황의 경우는 경직된 제도가 때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충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에서 올 수도 있고 인간이 잘못된 판단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사회 제도가 유연하면 그 충격의 여파는 적지만 제도가 경직적이면 충격이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조직 내 제도들 중 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제도는 없는지 점검해보고 보다 유연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